네, 85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나옵니다. 자, 이건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자, 물청은 사실은 본권 물청도 있죠. 그러면 보통 소유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본권부터 해봅시다. 본권. 자, 본권 밑에 점유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순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본권 대표가 뭐죠? 소유권이 되겠죠. 그럼 보통 소유자라는 사람은 모두 있고요. 소유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모두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소유자는 이것도 있고 무슨 권도 있다. 이게 있는 거 맞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점유를 하고 있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도 있고요. 물권적 뭐도 있고 청권도 있고 이거 무슨 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뭐도 있다.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 물청을 좀 멋있게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게 뭐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204조가 있고 또 205조도 있고 206조도 있다. 세 가지입니다. 법전 제목은 점유 회수 이렇게 돼 있고 점유 보유, 점유 보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204조 들어가면 반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204조는 이렇게도 고쳐 불러요. 점유물 뭐다? 반환.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 206조는 점유물 방해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물청은 213조가 있습니다. 몇 조요? 소유물 반환. 214조는 같이 들어가 있어요. 소유물 뭐하고 예방. 그러니까 소유자는 지금 조문은 두 개지만 사실은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 다 있고 점유권 물청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특히 몇 조? 204조. 204조는 1항에 점유가 침탈당한이란 말 있죠. 키워드가 침탈. 그러니까 204조는 침탈일 때 몇 조를 쓴다. 204조. 그래서 204조 1항에서 키워드가 뭐다? 침탈. 근데 이제 비교할 것이 213조는 침탈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가. 몇 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유물 반환하고 이 점유권 반환이 이렇게 85하고 이렇게 98 있어요. 98.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뭐도 있고 소유물 반환도 있고 점유물 반환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책을 놓고 왔다 갔다 볼까요? 우리 한번 213조를 보세요. 98쪽에 213조 있죠? 여기 잡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213조 소유자는 그 소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 과거 소유자는 안 돼. 반드시 현재 소유자일 것. 또 점유한 자도 과거 점유자 필요 없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공격해야 되겠지. 그럼 이 점유한 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겠지. 반한 뜻이 뭐죠? 점유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다만 그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기 점유할 권리 있죠. 그죠? 이게 점유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점유할 권리가 점유권이 아니에요. 점유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한테 소임을 반환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청구권의 당사자, 청구권 주체 있죠. 현재 소유자야 되죠. 소유권 이전한 자는 반환 청구권 주체가 될 수 없죠. 두 번째,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포함될 수 있으나 누구는 안 된다. 응용하는 거야, 아까. 다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되겠죠. 자, 거기다 별표해 두시고 읽어봅시다. 상대방인 점유자가 자기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자. 그럼 아까 제가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산자로부터 넘어왔으니까 뭐 할 권리가 있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미쳐가지고 소임을 반환 들어오면 점유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옆에 또 뭐 하나 있어요. 또 있는 게 뭐 있어요? 옆에.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이 뭐 있었어요? 매매, 등청, 등기, 점유, 취득시효, 등청, 등기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도 등기 치기 전까지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 본권 아닌 점유권 있지. 근데 취득시효 완성되면 뭐 할 권리가 생겨? 점유할 권리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20년 이상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 들어올 수도 없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항변권 막 섞어놨지. 섞어놨잖아 지금. 그래서 전세권하고 비교되는 게 뭐고? 임차권. 그 다음에 2편 물권의 유치권하고 3편 채권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해 항변권이 비교가 되는 거야. 계약이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 달라고 해요. 그럼 임차인이 뭐가 있어요? 네가 보증금 줘야지 나갈 거 아니야. 항변권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의 소임 반환을 뭐 할 권리가 생겨? 항변권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213조는 뭐 큰 제한이 없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204조를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제약이 많은지 몰라. 204조 1항은 침탈할 때 반환 및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죠. 자, 손해배상은 반드시 귀책서일 때 쓰는 얘기고요. 그건 제껴놓고 그 반환자 앞에 점유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침탈일 때만 204조를 쓰는 거죠.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했는데
만약에 부동산을 갖다가 인도한 겁니다. 뭐였다? 부동산을 인도해서 우리 등기까지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사기였어. 뭐였다고? 그러면 사기였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해서 부동산을 인도할 때 뺏긴 겁니까? 뺏긴 건 아닙니까? 사기는 일치다, 불일치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나오잖아요. 사기당했을 때는 좋아서 줘요? 기분 나빠서 줘요? 사기당했을 때는 사기당한 줄 알아 몰라? 사기는 참 아직 모르는 사람이 쳐, 잘 아는 사람이 쳐. 그 사람도 사기당하는 거야. 그쵸? 사기당해서 건네줄 때는 즐거워서 줬잖아요. 뺏긴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중에 사기를 이뤄 계약을 뭐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뭐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하죠. 갑은 무슨 자요? 소유자 맞아요? 그럼 과거에 204조는 못 던진다는 얘기예요. 왜? 침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몇 조를 가지고 213조를 가지고 돌려받는 거예요. 사기친 자는 뭐한 게 아니니까, 침탈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돌려받을 때는 점유물 반환은 못 던지고 무슨 반환으로?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1항의 침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은 침탈일 때 쓴다. 소유물 반환은 침탈 유무 관계없이 쓴다는 얘기죠. 다음 204조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 특별 승계인 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앞에 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고 뒤에 것은 악의 특별 승계인이죠. 그죠? 그러면 훔친 도둑놈이 병한테 팔았다. 선이다. 갑은 204조를 못 쓰죠. 걱정하지 마세요.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돼. 침탈자, 선의, 특별 승계인 행사하지 못한다. 악의는 행사할 수 있죠. 소유물 반환은 그런 관계 없지. 204조 1항은 침탈일 때 쓰죠. 소유물 반환은 그런 거 관계없이 쓸 수 있지. 침탈자, 선의, 특별 승계인 못 쓰지만 여기는 선악 관계 없죠. 또 3항은 침탈하면부터 몇 년? 1년. 소유물 반환은 그런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내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3종 세트가 나오죠. 사기자, 습득자, 도둑놈. 무슨 자? 사기자, 유실물, 습득자가 있고 훔친 도둑이 있으면, 네? 그러면 사기자는 몇 조를 못 던져? 사기친 자한테는 몇 조를 통해서 돌려받는다? 습득자, 뺏은 거 아니지. 점유물 반환 못 던지죠. 뭐를 통해서? 도둑한테는 204조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소유물 반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둑이 침탈한 지 1년이 넘으면, 침탈한 지 만약에 1년이 후면 204조 못 던지겠네. 몇 조를 통해서? 그래서 아래 것하고 윗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밑에 거 못 던져도 몇 조를 통해서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85페이지에 보시면 청구권자, 니은에 침탈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해놓고 오른쪽에 1번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뺏긴 게 아니죠. 자, 점유 회수란 말 있죠.
204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점유 회수란 말보다는 점유물 반환, 요게 포인트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제척기간에 파란 글자 있죠. 1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기간이요? 출소기간. 그래서 204조를 볼 때마다 213조를 같이 연상작용하세요. 그래서 85페이지 맨 밑에다가 3종 세트 적으세요. 사기자, 습득자, 그 다음 뭐다? 도둑. 사기자 밑에다가 204조 X, 위에다가는 213조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되고요. 습득자 뺏긴 게 아니죠? 204조 안 되고 몇 조를 통해서? 훔친 도둑놈한테는 204조도 좋고 213조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2번 있을 거예요. 우측에 2번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직접점유죄가 임의로 뭐였습니까?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뭐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그거의 가장 대표는 쓰세요. 무단전대. 무슨 전대? 누구 동의 없이, 네? 누구 동의 없이, 주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갑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을한테 임대차 합니다. 그럼 을은 갑한테 임차권이 발생하죠. 자, 요것도 본권은 맞아요. 요것도 본권입니다. 근데 소유권은 뭐고요? 물권이고, 이 임차권은 뭐다? 채권입니다. 그럼 갑으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직접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부터 점유가 내려가는 것이, 지상권은 점유가 내려갑니까? 소유자가 점유를 내려주죠. 지역권은 점유를 안 내려줍니다. 전세권은, 유치권은 점유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저당권은 점유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전세권 아니고 임차권 채권이죠. 자, 이러다가 을이 병한테 전대했다 이야기. 전대차. 근데 누구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이걸 무섭게 표현합니다. 무단전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험에 무단전대했을 때 을병, 이 전대차 계약은 갑이 인정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갑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무단전대는 1번에서 출발한다. 만약에 1번이 뭐죠? 자, 이 무단전대는 불확정 무효이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1번은 어디하고 어디서 기억나는 게 뭐야? 불확정 무효. 망나니 아들 묵건대리, 또 허가지요. 그거 두 군데서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관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택도 없는 소리란 얘기야. 무단전대는 퍼펙트 유효. 퍼펙트 뭐라고? 당사자 무단전대는 갑에 뭐가 없을 뿐이지. 자기들끼리는 뭐하다. 그럼 여러분 읽고 다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읽으면 그때 동의 없는 전대도 뭐하다. 유효다. 다 넘어왔어. 근데 거기서 멈춰 쓰질 않고 그냥 유효라고 그냥 지나간 거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뭐 하냐면 버스 타고 휙 지나간 거야. 부산 내려갑니다. 부산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아니, 이미 도착했어. 지하철 타고 돌아요? 그다음 거기 버스 하나 있을까요? 관광버스 있어. 그거 타고 뭐 한다? 도는데 한 바퀴 돌아가서 중간 내릴 수 있다 없다? 내려서 돌다가 다시 그 버스 탈 수 있어. 공짜로. 계속 돌면서 가서 왔다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지. 그래서 돌아오면 기억이 별로 없어. 그 어떤 날은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한 이틀 잡고서 한 장소 선택해가지고 주변을 막 여행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듯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 거야. 다시 내려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단전대도 뭐하다.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뭐하다. 자기들끼리는 유효하다고. 됐어요? 단 이거 가지고 갑한테 가면 안 되겠지. 자기들끼리는 뭐하다. 뭐가 없어도 아셨어요? 다만 갑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전대했을 때 이렇게 할 때는 갑이 간접점이고 을이 직접점이죠. 을이 병한테 전대해서 점유를 주게 되면 을이 뭐가 되고 간접점유가 되고 직접점유가 되죠. 그럼 얘가 점유하고 있죠. 자, 을은 침탈 당한 겁니까? 침탈은 아닙니까? 침탈 아니죠. 근데 갑의 눈에는 이 점유가 정상 점유야, 불법 점유야. 갑의 눈에는 이 점유가 불법 점유로 보여요. 이때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던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면 그러면 을이 침탈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러면 이 점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침탈이다 아니다? 어디가 기준이기 때문에 갑의 눈에는 무슨 점유지만 침탈일 때는 몇 조를 못 던져요. 204조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반환청 못 던지죠. 그러면 누구도 못 던진다. 갑도 점유물 반환을 이쪽에다 못 던진다 이야기. 이게 X예요. 아셨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했죠.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 지금 어디 봐, 85페이지. 우측에 1, 2, 3번, 2번 보고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했죠.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누구? 간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죠. 가장 대표가 뭐다? 무단전대.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기분 나쁘더라도 몇 조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13조가 있잖아. 몇 조가? 213조 소유물 반환 가지고 공격한다 그 얘기예요. 간접점유, 직접점유, 침탈 기준은 간접점유가 아니고 직접점유죠. 무단 전대하더라도 뺏긴 게 아니니까 소유자는 몇 조가 안 된다. 점유물 반환은 안 된다. 그럼 몇 조 가지고?
소임을 반환으로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 대표적 예가 무슨 전대다? 무단전대입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물청이 있어도 얘가 행사할 수 있어야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물청을 못 던지면, 점유권 물청을 못 던지면 여기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눈에는 무슨 점이라 할지라도 침탈 아니기 때문에 204조 못 던지고 몇 조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무슨 전대? 무단전대. 그러면 임대차를 갑은 을한테 해지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갑이 을한테 해지를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차임을 여전히 받을 수 있지. 갑이 불법 점유자한테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죠. 뭐 받을 수 있으면 차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손해가 없잖아. 다만 갑의 눈에는 무슨 점이요? 그러니까 해지한 다음에 불법 점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존속하는 동안은 차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손해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단전대 가지고 또 한번 들이댄 겁니다. 무단전대 갑 204조 못 던진다. 몇 조 통해서? 을이 204조를 못 던지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 비교하기? 204조하고 213조를 같이 비교해야 돼. 그래서 몇 페이지? 98조 같이 비교하세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